네, 마감 전 업앤다운 김동현 전문가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코스닥은 1% 이상 선전하고 있습니다만 거래소는 오전 초반에 상승분을 대부분 또 반납해놓고 보합권까지 밀려 있습니다. 오늘 시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중국도 추가적인 금리를 인하를 해주면서 ECB 쪽에서 붙였던 유동성 우려에 대한 완화 기대감, 오히려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시점에서 논점 자체가 글로벌 유동성의 팽창 쪽으로 다시 분위기가 바뀌어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들이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단기적인 유동성 회복에 대한 재차 기대감으로 좀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고, 우리 시장에서도 좀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성장주 쪽이나 기존의 신성장주 쪽의 주가나 추세 붕괴를 시장이 보지 않은 상황이었더라면은 이 정도의 유동성 기대감이라면 오히려 랠리가 나갈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번 7월달 이후 코스에서 고퍼주들이 아주 강력하게 급락하는 모습들을 시세가 확인했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인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단기적인 기술 트레이딩 쪽으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종목 보겠습니다. 먼저 CJ ENM인데요. 오늘은 5% 상승권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성장주라고 해서 다 나쁘다고 보이진 않고요. 시세가 정답이라고 보는 쪽인데, CJ ENM은 아직 안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종목은 아니고, 다만 옆으로 조금 이제 C로 들어갔구나 싶은 자리에서 61선 라인을 확보해줬고 121선을 깨지 않았다라면은 CJ ENM은 기존의 어떤 주도 성장군에서 현재 살아있는 종목으로 일단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다시 고점을 넘어가는 데는 좀 시간이 필요한 패턴이니까, 중장기 보유하신 분들은 다른 종목들처럼 꺾여있는 종목들과 함께 대응을 하실 필요는 없겠고요. 신규 대응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살아남는 주도주군을 포착하시고자 한다면은 60선 라인으로 여전히 관심권 유효한 종목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난 금요일이어서 오늘도요. 바이오 제약 거래소의 의약품까지 전체적으로 좀 강세 이어지는데요. 코스닥의 메디톡스도 한 2% 올라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61선, 121선 데드크로스 난 주식은 기본적으로 매매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쪽이라서, 이 주식이 저가에서 30배, 거의 50배 최저점 대비해서는 엄청난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이죠. 62만 원까지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40배까지 올랐던 종목이고, 그 자리에서 성장이 반영된 측면이 있고요. 이후에 주가의 어떤 밸류에이션을 찾아가는 과정이 어디까지 진행될지는 현재로서는 예상할 수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성장을 계속 반영을 하려면 주가가 올라가야죠. 지금 현재로서는 기본적으로 이 주식이 61선, 121선 데드크로스가 작년 이후에 처음으로 나와 있고, 지금은 그 아래 구간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121선 위쪽으로 올라가더라도 매도입니다. 저는 여전히 이 종목을 뒤늦게 매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55만 원 이탈 시점부터 추세 이탈이라고 말씀을 드린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꺾인 주식은 반등 먹으려고 들어가시는 것들도 하지 않으시는 게 좋기 때문에, 혹여 고점에 매수하셔서 매도 못하신 분들은 현재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유형의 반등을 매도 기회로 계속해서 활용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만도 보겠습니다. 일단 원달러가 달러 강세 국면에서 오늘도 한 7원 정도 상승 나와 있고요. 만도도 실적이 예상치보다도 좋았던 것 같아요. 한 13% 정도 예상치보다 좀 상회했는데 주가는 무려 한 12% 급등 나와 있습니다. 단기 바닥권에서는 거의 주가가 50% 급등 나와 있는데요. 어떤 대응 필요하겠습니까? 네, 만도가 지난 8월 달에 밸류형 주식들, 특히나 고배당 주식들의 스타트를 붙여줬던 어떤 시발점이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0만 원이었을 때 배당 4,800원. 이 뉴스가 나오면서 만도가 뜨기 시작했고, 자동차 전반도 같이 일어났던 움직임인데, 이걸 감안했을 때 만도의 밸류에이션 매력은 이제는 좀 해소가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부터는 사실 이번 실적 발표 자체가 우려보다는 괜찮았다의 수준이지, 아주 좋고 외형 자체가 커지는 확장 국면으로 들어가는 이런 정도의 내용은 아니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밸류에이션 반등이 어떤 상단권에 근접했다라고 보여지고요. 15만 원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배당 수익률 자체도 3%대로 낮아지기 때문에 이런 메리트 자체는 일단 소멸되는 구간이다. 주가가 올라올수록 좋아지는 주식이 있고, 주가가 올라올수록 이제 매력도가 떨어지는 주식이 있는데,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형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거나 외형 확장 국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쌌던 것을 회복하는 반등이 이번에
8월달, 9월달, 10월 코스에서 강하게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이익을 실현하시고 시간을 두고 기다리신다라면은 다시 한번 좀 더 싼 가격 혹은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기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하락 쪽에서는 삼성 엔지니어링 보겠습니다. 지금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오늘도 거래가 한 400억 넘게 되고 있습니다. JP모간 창구 19만 3천 주 팔자 나와 있는데요. 이 종목은 좀 어떻게 현재는 한 2.6% 밀려 있는데 어떤 대응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높아시면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런 종목 매매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삼성이라는 어떤 타이틀 이것만 보고 접근을 하시기에는, 그리고 주식을 하시다 보면 이런 게 있죠. 지나고 나니까 이런 주식들 다 살아나던데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했지만, 그리고 본사 매각 계획을 발표했지만 현재 3분기 실적 기준으로는 완전 자본 잠식입니다. 이 종목이 앞에 삼성자가 붙어있지 않고 대기업 기업 집단이 아니라면은 당장 거래 정지 들어갈 정도의 상황이라는 걸 감안하시면은 수익률 추구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원금 위험이 이렇게 높은 리스크 수준이 이렇게 높은 종목은 일단 배제하신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자본 확충이 확실하게 확인될 때까지는 이런 종목은 투자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대우조선보다는 손실 규모가 적지만 데미지는 훨씬 큰 겁니다. 이 여파가 당분간은 또 건설과 플랜트 쪽에 계속해서 당분간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앞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삼성 엔지니어링의 데미지로 인해서 건설과 조선 쪽에 대한 밸류에이션 반등을 진입하신 분들은 전반적인 철수 내지는 이익 실현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LG 디스플레이는 실적 부진 나왔었는데요. 실적이 안 좋았던 부분에서 6% 정도 급락 나왔었고요. 오늘도 추가로 밀립니다. 어떻게 추가적으로는 어떤 대응 필요하겠습니까? 네, 주가가 여러분들이 보통 당일 하락을 많이들 보시는데 사실 LG 디스플레이가 바닥 친 건 8월 달입니다. 그리고 25,000원 넘어갔다가 이번에 다시 22,000원이 왔는데 구간으로 봤을 때는 현재 LG 디스플레이는 바닥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여전히 봐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인 주가 방향은 하락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옆쪽이 좀 더 타당한 것 같습니다. 지금 박스권 양상으로 진입될 가능성이 제일 높지 않나. 밸류에이션도 오히려 2만 원 초반이면 이제 괜찮은 자리이고, 그리고 디스플레이 관련한 섹터가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조금 더 앞을 멀리 보더라면 전장 쪽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하락이 멈춘다라면은 오히려 박스권 트레이딩, 박스 하단 트레이딩은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중장기적인 상승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23,000원이 회복이 된다라면은 이제 다시 또 하나의 저점이 나왔구나라고 믿고 매매에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은 떨어지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박스권 매매는 받아내는 게 아니라 돌리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는 거니까 플러스 전환 양봉과 상승이 같이 나오는 날 저가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은 그런 정도 자리에서 직전 저점 자리를 손절 잡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끝으로 마감 전략 주시죠. 네, 단기적으로는 유동성 팽창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FED에서도 갑자기 미국 금리를 인상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한 며칠 좀 더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구조라면은 코스닥 쪽에 단기적인 순환매가 좀 더 유지가 되겠지만 이것이 상반기처럼 완전히 확장될 수는 없는 구조라고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주식이 고점을 한번 확인한 시세와 고점을 확인하지 않고 계속 뚫고 가는 시세는 완벽히 다르기 때문에 이번 시세는 상반기 고점을 확인한 시세이기 때문에 되돌림 반등이라는 관점에서 일단 접근을 하시고, 다행히 이 여건이 나왔기 때문에 반등이라도 나오는 거다라는 관점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 전반적인 코스피 대형주를 포함하는 시황 관점으로 봤을 때는 호재가 아니라 악재 희석으로 나온 이번 10월 반등, 9월, 10월의 반등이기 때문에 모멘텀 부재기이자 오히려 12월 FOMC로 근접권에 들어가는 11월 달 시장은 좀 모멘텀 공백과 함께 박스권 조정이 좀 더 유력하기 때문에 10월 말 11월 초 코스에서는 지나치게 무리한 배팅을 하시거나 고가 매수를 하시는 건 좀 지양하시고, 오히려 9월, 10월 매수분에 대한 단기 이익 실현도 일부 고려해 보시면 하다라는 관점에서 기간을 잡고 하루하루를 보실 것이 아니라 다음 주 그리고 11월로 넘어가는 구간에서의 전략까지도 이번 주부터는 좀 수립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감전화 펜다운 김동현 전문가였습니다.